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공장이 드디어 내일 착공합니다. 순탄하진 않았지만 일단 목표로 잡았던 연내 착공 약속은 지켰습니다. 하지만 노동계가 착공식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노동계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사업 성공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보도에 이계상 기자입니다. 민선 7기 광주시에서 노사 상생형 모델로 추진됐던 광주형 일자리. 4년 7개월 동안 공들인 끝에 현대자동차가 투자협약에 서명을 한 뒤 사업 추진이 본격화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 사업이 사회적 대타협의 가능성을 보여줬고 전국적인 성공 모델이 될 거라고 치켜 세웠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혁신적 포용국가로 가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적정 임금을 유지하면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현대차 투자협약 이후 8개월 만에 합작 법인인 광주 글로벌모터스가 우여곡절 끝에 출범하고 부지 매입과 공장 인허가까지 마무리됐습니다. 자동차 공장 신축을 위한 준비가 끝나고 내일 빅그린 산업단지에서 광주 글로벌모터스 공장 착공식이 진행됩니다. 2021년 하반기부터는 자동차 양산 체제를 갖춰야 한다는 점에서 연내 착공은 그만큼 의미가 크다는 평가입니다. 금년에 착공을 해야만 2021년에 차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공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 착공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착공식을 앞두고 한국노총 등 노동계가 불참을 선언함에 따라 사업 성공을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노사 상생을 통해서 임금을 나누고 일자리를 늘린다는 취지 자체가 시작부터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와 사의 두 축이 공동의 책임을 져야 되고 공동의 협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한쪽에 빠지면은 저는 성공할 수 없다고 봐집니다. 광주시가 뒤늦게 노동계와 소통의 폭을 넓히겠다고 밝힌 가운데 착공식 이후라도 노동계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경찰과 국가수가 비공개로 현장을 조사했습니다. 특히 최초의 폭발이 일어난 추결 설비를 집중적으로 감식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치 미사일을 발사한 것처럼 잔해물이 하늘로 치솟고 거대한 화염과 함께 검은 연기가 공장 주변 하늘을 뒤덮습니다. 경찰과 국가수 등 20여 명의 합동 감식반은 어제 오후 발생한 포스코 광양제철소 페로망간 공장 폭발 사고의 원인을 찾기 위해 현장 감식을 벌였습니다. 오전 11시부터 시작된 현장 감식은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국과수는 열을 모아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의 시험 운행 도중 폭발 사고가 발생한 만큼 최초 폭발이 일어난 추결 설비 공정의 화재 잔해와 그을림, 뒤틀림 등을 살피면서 집중 감식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충렬 설비 자체에 대한 설비에 있어서의 문제점이라든지 그 전체적인 시스템적인 문제점이 있었는지 그 부분을 지금 중점적으로 지금 감식하고 있습니다. 또 현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안전수칙 위반 여부 등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번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고 원인 조사 결과는 다음 달 중순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측은 어제 사고 발생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지만 폭발 사고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를 좀 봐야죠. 저희가 파악하는 내용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짧은 시간 내에 파악이 아마. 지난 6월과 7월 폭발과 정전 사고가 난 데 이어 또다시 대형 폭발 사고가 발생하면서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안전 불감증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성탄절인 오늘 광주와 전남에서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후 3시 20분쯤 광주시 학동에 있는 농사용 가건물에서 일어난 불이 인근 무등산 자락의 야산으로 번지면서 임야 0.4헥타르를 태운 뒤 2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잔불 정리를 끝낸 소방당국은 건조한 날씨에 불씨가 다시 살아날까 우려하며 현장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화순군 도안면 야산에서도 불이 나 2시간 만에 꺼졌고 진화 과정에서 산불 진화대원 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성탄절을 맞아서 성당과 교회에서는 아기 예수 탄생을 기념하는 미사와 예배가 열렸습니다.
성탄절 표정 이재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음악이 온누리에 울려 퍼집니다. 마국간에서 태어나 평생 자신을 낮추고 비웠던 아기 예수. 새하얀 미사포를 머리에 쓴 신자들은 어둠과 암흑을 깨고 이 땅에 희망의 씨앗을 뿌렸던 아기 예수의 탄생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어두움을 몰아내고 무엇보다도 인간이 되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우리 마음속에도 환히 비치기를 바라봅니다. 성탄을 기념하는 예배는 교회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두 손을 맞잡은 신도들은 다사다난했던 기해년을 되돌아보며 다가오는 경자년에는 아기 예수의 축복만 가득하기를 기원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울려 퍼지는 찬송가에 신도들의 애틋한 마음을 담아냈습니다. 도심 속에는 깜짝 산타 할아버지가 등장했습니다. 선물 보따리를 두 손 가득 받아든 아이들은 활짝 웃음을 지으며 영화 속 주인공으로 변신을 시도해보기도 합니다. 애들 볼거리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애들이 너무 좋아하고 선물도 주시니까 너무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극장이나 백화점 등 도심 공간에도 가족이나 친구, 연인들이 저마다 소중한 성탄 추억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탄 추억 속에 아기 예수가 던지는 사랑과 화합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해양사고가 발생했을 때 인명을 신속히 구조하기 위해 해경이 구조거점 파출소를 늘리고 있습니다. 인력과 장비, 시설을 전진 배치해 구조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풍을 피해 방파제에 정박해 있는 어선이 금방이라도 침몰할 듯 위태롭습니다. 해경 구조대원들이 강한 비바람을 뚫고 어선에 올라가 줄로 단단히 고정합니다. 태풍이 휩쓸고 간 뒤에는 부둣가에 침몰한 어선 인양에도 나섭니다. 현장에 투입된 이들은 해경 흑산파출소 소속 구조 잠수 요원들입니다. 지난 9월 흑산파출소는 해양사고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구조 거점 파출소로 지정됐습니다. 잠수부용 대형 공기충전기와 부력 조절기 등의 장비가 설치됐고 구조 전문 경찰관 6명이 추가로 배치됐습니다. 경비함에 있는 공기충전기보다 구조 거점 파출소에 있는 공기충전기가 더 빨리 충전할 수 있어서 효율적입니다. 전국적으로 지정 운영되고 있는 해경 구조 거점 파출소는 모두 25곳. 인력과 장비, 시설 확충을 통해 구조의 골든타임 확보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 잠수 인력과 장비를 전진 배치함으로써 초기 구조 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지난해 1월부터 구조 거점 파출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청은 각종 해양사고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구조 거점 파출소를 확대 지정 운영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지역의 해묵은 과제였던 경전선 전철화가 내년부터 본격화합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함에 따라 광주 순천 구간은 물론 광양 진주 구간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보도에 박민주 기자입니다. 경전선 광주 순천 간 전철화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한 건 지난 19일. 관심은 착공 시기. 계획대로 정부 예산까지 확보된다면 내년에 기본 계획을 거쳐 오는 2021년부터 7년간 1조 7천억 원 규모의 공사가 진행됩니다. 경전선 광주 순천 구간 가운데 보성 순천 구간은 우선 착공돼 목포를 잇는 남해안철도와 함께 2023년에 개통됩니다. 경전선 광양 진주 51km 구간도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전철화 공사가 시작됩니다. 오는 2021년까지 2,390억 원이 투입돼 순천 부산까지 복선 전철화가 마무리됩니다. 경전선 전철화가 본격화하면서 순천 지역은 파급력이 부각될 전망입니다. 경전선과 전라선이 교차하면서 용호남 남부권의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순천이 다시 철도 르네상스를 여는 그리고 남해안 관광과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오랜 수건 사업이자 해묵은 과제였던 경전선 전철화. 첫 관문 통과로 영호남 지역 균형 발전과 2시간대 신고속 철도 시대로 전환해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공동생활 가정의 장애인들이 한 푼, 두 푼 모은 성금을 불우한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광주 MBC에 보냈습니다. 무연고 지적장애인 4명이 모여 사는 엄지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공동체가 지난 5개월간 모은 20만 1,940원을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에 기탁했습니다. 이 공동생활 가정 장애인들은 기초생활수급비와 보호작업장에서 번 돈 중 일부를 모아 더 어려운 이웃에게 써달라며 나눔에 동참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친일 잔재 청산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금호중앙여고와 금호중앙중학교는 친일 논란이 있는 이은상 작사, 김동진 작곡의 기존 교과를 대신하는 새로운 교과를 내일 발표합니다. 광주에서는 올해 들어 광덕중고등학교, 대동고, 광주일고 등에서 교과를 새로 만들었고 친일 양식의 교표를 바꾸는 학교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경유차가 아닌 새 차로 바꾸면 개별 소비세 70%가 감면됩니다. 정부의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10년 이상 된 휘발유차와 경유차, LPG차를 경유차가 아닌 신차로 교체하면 개별 소비세를 현재 5%에서 1.5%로 70% 낮춰줍니다. 한도는 100만 원까지고 내년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올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펼쳐졌던 다양한 작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콘서트가 펼쳐집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오는 31일 오후 7시 30분부터 예술극장 극장 1에서 제야 콘서트를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제야 콘서트의 일부는 예술극장 제작 작품이 갈라 공연으로 선보이고 2부에서는 국내 최정상 연주자들이 출연해 새로운 희망을 찾는 축제의 밤으로 꾸며질 예정입니다.